안녕하세요. 오스틴 주식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이 쌈 구경이죠. 오늘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새 기업을 탐방해 보겠습니다. AMD 편을 와이프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보다 먼저 쌈 구경을 먼저 하고 가봐야겠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엔비디아, AMD, 인텔입니다. 일단은 2019년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체격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총 수입은 10빌리언에 총 자산 17빌리언입니다. AMD는 6.7빌리언 수익에 6빌리언의 자산입니다. 셋 중에서 체격이 가장 약합니다. 2014년 리사 누님이 죽어가는 AMD를 살린 지 얼마 안 돼서 자산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역시 최대 채굴은 인텔입니다. 71빌리언의 총 수입에 136빌리언의 자산이 있습니다. 일단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AMD와 인텔의 싸움을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올해 2020년 9월 22일자로 따끈한 자료입니다. 인텔과 AMD의 격차가 CPU 마켓에서 2018년경을 기준으로 격차가 조금씩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리사 누님이 2014년에 취임했으니 단 4년 만에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참 대단합니다. 어닝즈 리포팅을 할 때 보면 여장구다운 포스를 보입니다. 딸 가지신 부모님들은 리사 수의 프레젠테이션을 자녀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데스크탑 마켓에서는 이미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랩탑은 아직도 격차가 있지만 최근 머리를 확 치켜든 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서버 부분에서는 아직 체격 차이가 역력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럴까요? 인텔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겠습니다. 마켓은 데이터 중심으로 가고 인텔은 자신의 강점을 메가 트렌드인 데이터 중심에서 서버 시장으로 주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데이터 시장은 220빌리언의 TAM,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을 가지고 있고 PC 시장은 68빌리언 밖에 되지 않아서 시장 규모가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인텔은 PC 시장과 데이터 센터 비중이 50대 50 정도인데 미래는 데이터 부분이 70%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탓에서 빵을 뺏어가는 듯한 모양인가 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골리앗이 고기를 먹으려고 빵을 던져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도 AMD가 가진 무기를 보겠습니다. 라이젠 젠2 계열로 데스크탑, 다음은 라데온으로 예전 ATI 머지를 통해서 GPU 기술을 발전시켜왔고 에픽 모델을 통해서 서버를 공성전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에픽은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어널리시스, 비주얼라이제이션 등 자율주행차 빼고는 엔비디아랑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에픽은 아직 개발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비하면 갈 길은 멀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AMD는 라이젠 5000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가격 인하를 단행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젠슨형이 지포스 30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가격을 이미 떨어뜨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리사 누나는 젠슨왕이 얼마나 미울까요? 구사에 일생한 지 얼마 안 되는 AMD를 꼭 이렇게 어퍼컷을 먹여야 했을까요? 엔비디아의 제품군은 AMD와 비슷한데 엔비디아는 CPU가 없고 GPU, AI 등은 AMD와 겹치는데 자율주행차는 아직 AMD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텔 무기를 보겠습니다. 인텔은 XPCU라는 컨셉으로 칩 안의 CPU 부분, 그래픽 부분, 이미지 프로세싱 등을 모든 것을 하나의 칩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텔은 PC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서 IoT, 5G, 자율주행,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인수전쟁을 보겠습니다. 인텔은 2017년 15.3빌리언을 들여서 자율주행 관련 회사인 모빌아이를 인수했습니다. 2020년 올해는 0.9빌리언을 들여서 무빗을 사들여서 모빌아이에 힘을 더했습니다. 예전에 보니 2015년에는 프로그래머블 칩 FPGA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는 알토란 같은 알테라라는 회사를 사들였었습니다. FPGA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주문형 반도체, ASIC 대용품보다 느리고 복잡한 설계에 사용할 수 있고 소비 전력이 큽니다. 그러나 개발 시간이 짧고 오류를 현장에서 재수정할 수 있고 초기 개발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테라라는 회사는 최근 AMD가 사려고 하는 자일링스의 경쟁사입니다. 여기서 AMD와 인텔은 또 붙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ARM 기업에 40빌리언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자산은 17빌리언인데
어떻게 40빌리언짜리를 살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 엔비디아는 소프트뱅크에게 21.5빌리언의 엔비디아 주식을 주기로 하고 12빌리언을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금은 현금 2빌리언이라 만약 퀄컴의 경우에서처럼 인수가 성사 안 될지에 계약금을 떼일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머지 성과에 따라서 5빌리언을 더 주는 등 해서 총 40빌리언의 통큰 투자로 엔비디아는 인텔과 AMD에게 훅을 한 방씩 날렸습니다. 이에 질세라 AMD도 스트레이트를 날립니다. 바로 AMD는 자일링스를 30빌리언에 인수하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전체 6빌리언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AMD가 어떻게 30빌리언이나 되는 자일링스를 살 수 있을까요? 시장에는 유상증자를 한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는데 아직 자세한 내용은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2016년을 보면 5.4빌리언의 ATI를 인수해서 GPU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AMD의 자산은 3.3빌리언이었습니다. 이때에도 AMD는 통큰 베팅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싸움을 보다 보니 우리 개인들은 얼마나 통큰 베팅을 해왔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세 기업의 전쟁을 보면서 제가 통큰 베팅을 못한 게 자신이 없어서인지 실력이 없어서인지 비전이 없어서인지 반문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AMD 편을 만들다가 삼국지 편이 되었는데 다음번에 AMD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스틴 주식이었습니다.